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다시 맞이하는 광복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연구기관이죠.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 연결해서 광복절의 의미 되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사편찬위원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역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걸 연구 편찬해 가지고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거듭 말하자면은 역사 자체를 정리해서 이게 역사다 하고 제공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예. 요즘 산업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소부장이라고 있죠. 소재, 부품, 장비. 그게 있어야지 산업계가 일어나듯이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소재와 부품과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해 주는 기관이 바로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선왕조실록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예. 조선왕조실록은 하나의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쓰기 위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500년 조선왕조가 어떻게 지냈다 하는 것은 그 조선왕조실록과 다른 여러 자료를 모아서 연구자들이 종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역사를 서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는 정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올바른 역사다 하고 정사를 정해줬지만은 그건 봉건 시대의 일이고 현대 사회에는 정사가 없거든요. 예. 여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니까 그 정사가 만들어지는 대신에 그 여러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역사 연구 자료를 정리 제공해 주는 데가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것 자체가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 소부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가 바로 저희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의 의미 좀 되새겨 주신다면요? 75년 전에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은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전 민족이 염원했던 바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노력과 민족적 염원이 합쳐져 가지고 불가능이 현실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해방은 됐지만은 분단의 극복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민족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통일로 가는 과도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과 함께 분단 7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5주년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바로 적어도 7세기 중엽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우리는 천몇백 년 동안 하나의 역사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과 북이 따로 역사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만은 분단된 이 역사 공동체를 다시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바로 광복절 75주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복절이니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일 관계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과거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사의 원인이 있는 문제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를 했고 그 식민지 지배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지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의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남북 분단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을 하고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단 상황 자체도 일본의 책임이 있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실되게 그 근원을 파헤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하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이 진지한 자세를 가질 때 한일 관계의 진정한 측면이 드러날 수 있고 양국은 우호와 평등, 평화를 지향하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조강 위원장과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강제징용,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지난 2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 조병창 사람들이라는 증언집을 출간했더라고요.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들어본 진술을 실었는데 책으로 엮으신 거죠, 그걸? 예, 맞습니다. 네. 문자로 기록이 된 게 가장 중요한 역사 연구 사료입니다. 그러나 문자 기록만이 사료의 전부가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떤 의미에선 더 정직하고 더 좋은 사료입니다. 예. 이 강제동원 문제는 바로 그것이죠.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이 기억을 한 것을 저희가 구술사로 받아 정리를 한 겁니다. 오랄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체록을 해서 그 12명의 경험을 가려 뽑아 책자로 간행을 한 겁니다. 현재 이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해외 지역들, 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본 그 북해도라든지 하는 외지에서 동원된 것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반도 자체 내에서 이 강제동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바로 이번에 인천 조병창 문제를 다룬 것은 국내에서 동원된 강제동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연구는 인천대학교 이상희 초빙 교수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아주 좋은 연구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 조병창 생소합니다. 예. 어떤 곳이었나요? 인천 조병창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서 1941년에 부평에다가 세운 무기 제조 공장입니다. 예. 무기하고 탄약 제조 공장이었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일본군의 이 점령 지역에서 각종 세부치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천 조병창을 옮겨서 거기에서 무기와 탄환을 만들었던 것이죠. 대개 그 세 개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일제가 동원한 노무자들이 여기에 이제 동원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 동원에는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관알선 그거 외에 징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근로동원 형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장 내지는 그 공장 안에 조직이 된 반별이라든지 개인별로 작업이 아주 세분이 돼 있어서 전체 노동 과정을 파악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일제가 이미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을 통해 가지고서 이 조병창에서 얼마나 국내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구술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그 기억으로는
배가 고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부상이나 그렇죠. 사고를 당한 이들도 매우 많았다고 하죠. 이 조병창은 들어올 자유는 있어도 그만둘 자유는 없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죠. 예. 그러나 나가진 못하게 엄격하게 군인들이 감시를 했고 그 감시 감독 아래 강제 노동이 진행되던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 사실 해외 강제 동원 이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국내의 이 강제 동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서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진술, 구술에 바탕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제 아래 조선 사람들이 노동력이 동원이 된 건 국외보다도 국내 동원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 국내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료집 발간을 했으니까 이 작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강제 동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깊게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국편의 원래 의도, 원래 설립 목적에 타당하게 맞는 것이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또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증언을 담은 사료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통성은 바로 독립운동 전통에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았다는 거에 국가의 정통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주의 전통에서도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바로 이 독립운동에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운동 경우에 보자면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가족들도 무수한 고통에 시달리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하나의 신고에 찬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그 독립운동을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해준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조상 세대가 전개한 독립운동 기록들은 일부 이 정리가 돼 있지만 아직도 보충할 부분이 있고 그 보충할 부분은 바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억을 통해서 또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그 후손들의 구술 자료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강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을 때 나왔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군요. 국사편찬 위원장의 국정교과서 비판한 조광 교수.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각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사 서술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시도를 무수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이 역사를 어떤 그 정통성을 획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 뭔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역사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도들을 뭐 여기저기서 받게 될 텐데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정사식으로 봉건 왕조국가 시대에 하나만이 올바른 역사 해석이라고 해서 정사 개념이 있었죠. 그 정사로 파악을 하는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 해석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양성 안에 건강함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다양한 역사 해석을 시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민정 제도 자체도 좀 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자유 발행제로 바꿔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검정제도 자체가 물론 하나의 과도기적으로는 통용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것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사의 바탕을 둔 어떤 한 지점의 역사가 정설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지껏 역사는 정말 외워야 하는 것 예. 그리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 것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역사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역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결합입니다. 해석은 언제나 변합니다. 현재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변하지만은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석 자체는 하나로만 돼서는 그것은 비판 의식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역사 교육 자체도 비판 의식을 키우는데 이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역사는 그냥 암기 과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 교육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암기 과목화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역사 교육계가 나가야 될 부분은 단순히 지식 획득의 목적을 두지를 않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비판 의식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다져나가는 그러한 학문 세계로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 작업은 외국의 경우를 보자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반년 조금 더 남았는데 임기 마치시기 전에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사료를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분단된 국가의 역사 사료를 하나로 정리 제시를 해주는 작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예, 분단된 국가 남쪽의 자료와 북쪽의 자료 모두 다 포함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북한의 역사도 우리 현대 한국사 범위 안에 포용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의 역사 공동체라는 의식이 더 다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현대사 사료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사료 등등 이 정리하는 작업을 위해 저는 이제 마지막 임기까지 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께서 좀 추천해 주시는 노래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좀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노래를 몰라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나 역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입니다. 예. 그러면 반전과 평화하고 관련된 노래를 하나 골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존 레논이 한 이매진이라는 노래 있죠. 네네. 이 노래가 어찌 보자면 민족의 화합과 역사적 이 동질성 회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절 75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상우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태훈 아나운서가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